안녕하십니까. 15년 경력의 스포츠 전문 캐스터 김주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명승과 이변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국 축구는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전술적으로 시대에 뒤처졌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체격이 왜소한 동남아 팀들을 상대할 때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던 하늘이 내린 무기, 바로 신체 조건, 즉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마지막 무기마저 무력화되는 것을 넘어 그 칼날이 거꾸로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에 등장한 2m 6cm의 거탑 카일 허들린의 존재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축구계에 던지는 매우 날카롭고 단호한 선전포고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은 더 이상 중국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바로 이 지각 변동의 진원지를 공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카이 허들린. 정확히 2m 6cm의 신장을 가진 영국 출신 공격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는 과거 유럽을 호령했던 공중의 지배자 얀 콜러나 피터 크라우치보다도 더 큰 키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단지 압도적인 높이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허들리는 베트남 V리그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자신이 단순한 키다리가 아님을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데뷔 후 첫 4경기에서 무려 5골을 그야말로 폭격하며 파괴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득점 기계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만약이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된 명백한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국경 너머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지금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은 이토록이나 두려움에 떠는 것일까요? 이 공포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두려움을 정면으로 봐줘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언론 소우닷컴이 스스로의 약점을 까발리는, 제가 보기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아주 용감한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국 대표팀의 수비진을 마치 해부하듯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우선 귀화 선수인 장광타이와 베테랑 장림펑, 이 두 명의 중앙 수비수는 그나마 중국이 믿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신체 조건이 나쁘지 않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다른 수비수들을 보십시오. 주천재, 류아우판, 가오준이, 류양, 이 선수들 모두 신장이 190cm 미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현대 축구에서 제공권이 중요한 중앙 라인에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선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 바로 측면 수비수 양쩌시앙. 이 선수의 키는 믿기 힘드시겠지만 고작 107세 5cm에 불과합니다. 107세 5cm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그라운드를 상상해 보십시오. 코너킥 상황입니다. 골문 앞으로 2m 6cm의 거대한 탑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그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오르는 선수는 175cm입니다. 이건 더 이상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비극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 앞에서 느끼는 처절한 무력감과 절망감, 이것이 바로 중국이 느끼는 공포의 실체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동남아 팀들을 힘으로 짓누를 때 사용했던 그 강력한 무기, 제공권이라는 날카로운 창이 이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 더욱 날카로워져서 자신들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휘두르던 칼에 목이 베이게 된 그야말로 뼈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이것이 단지 베트남 한 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전역에 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단순히 기술 좋은 선수들만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이제는 베트남까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피지컬에서도 밀릴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선천적인 우위라는 마지막 방패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신체적 우위라는 보호막도 없이 그들의 기술적, 전술적 취약점이 가장 적나라한 민낯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평하고도 잔인한 운동장으로 강제로 끌려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악몽의 절정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카일 허들린이라는 선수의 귀환은 단순히 공격수 한 명이 추가된 그런 1차원적인 보강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트남 공격진의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쌍두마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자, 이 끔찍한 조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쪽 머리는 이미 베트남 리그를 평정한 득점왕 하파 에우송, 즉 의무옌 수원 손입니다. 날카로운 창처럼 상대의 심장을 꿰뚫는 빠른 발과 현란한 개인기를 가졌죠. 그리고 다른 한쪽 머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인공 카일 허들린입니다.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거대한 망치처럼 압도적인 피지컬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제공권을 장착했습니다. 빠르고 기술적인 창과 강력하고 파괴적인 망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막아야 합니다. 자, 상대팀 감독의 입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 괴물을 도대체 어떻게 막아내야 할까요? 만약 2m 6cm의 허들린을 막기 위해 덩치 크고 힘 좋은 중앙 수비수를 붙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빠른 발을 가진 하파 에우송에게 텅 비어버린 뒷공간이라는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파에우송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위해 발빠른 수비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수비진은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날아오는 모든 크로스의 속수무책으로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짓눌리게 될 겁니다. 이것은 선택이 불가능한 완벽한 전술적 체크메이트 상태입니다. 베트남 언론 더타오 이섭칠이 이 상황을 정의하는 아주 치명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허들린에게는 단 한 번의 크로스만으로도 상대 수비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제 베트남의 공격 전술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해졌지만 동시에 그 어떤 팀도 막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전술 지시?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감독은 그저 한마디만 외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라. 그냥 크로스만 올려라.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중국과 베트남의 문제로만 본다면 우리는 거대한 흐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아 대륙 전체를 향한 아주 엄중하고도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과거 우리가 알던 동남아 축구는 작지만 빠른 기술적인 축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략 병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공격진 최전방에 거대한 타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강을 자부해온 한국과 일본의 철벽 수비 역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물리적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의 빠른 발과 기술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압도적인 높이와 힘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귀화혁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먼 혈연이라도 있어야 가능했던 귀화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FIFA의 거주 요건 등 규정만 충족한다면 아무런 혈통적 연결고리가 없는 선수들까지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2m 6cm 거인은 단순히 중국에게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더 이상 아시아의 그 어떤 강자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안주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들이 이제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국이 느끼는 이 극심한 공포는 어쩌면 내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마주하게 될 당혹감의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시아 축구의 그라운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평평해지고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대륙의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축구는 그야말로 글로벌 그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는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직 피지컬 하나에만 의존해 기술적 열세를 감춰왔던 중국 축구의 시대는 이제 공식적으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하늘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거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격동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 김준석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장 날카롭게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베트남이 손에 쥔 이 새로운 전략병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중국 축구가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앞으로의 분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